이분은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남편이에요. 신랑이신데, 걱정이 있는 겁니까? 그냥 담담하게 읽을게요. 저희 뽀얀거탑이니까. 결혼 후 아내와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아내가 방광염에 힘들어합니다. 처음 한두 번은 차츰 나아지겠지 했는데 방광염에 고생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초기에는 또 방광염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성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제는 점점 관계도 부담스러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찾아보니 신혼 초기 방광염에 많이 걸린다고 아예 신혼 방광염이라는 얘기까지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원인이나 예방법 등 자세하게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소 민감한 내용이어서 어디 다른 곳에 상담을 할 수도 없고 또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매체도 없어서 뽀얀 거탑에 사연을 남기게 됐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보통 우리 신혼 방광염이라고 하면 원인을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근데 보통 결혼해 보신 분이 몇 없죠? 여기? 3분 정도 되네요. 근데 이게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 준비부터 바빴을 거고 결혼 준비를 하고 빨리 신혼여행을 갔다가 와서 또 집안 어른들 인사하고 업무 복귀를 하는 그 맞습니다. 과정이 네. 정말 치열하고 바쁘고 힘들어요. 솔직히 남자들은 아무 생각 없거든요. 저는 결혼하면 뭐 이렇게 뭐 물건을 왜 사는데 뭐 선물을 답가 선물을 사야 된대요. 그런데도 신경을 여자들은 쓰고 있고 사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상태가 와 있는 거예요. 이 결혼과 신혼여행이라는 게. 그래서 네. 신혼 방광염이라는 거에 사실 큰 카테고리는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방광염이 오는 거죠. 자연적으로. 하나만 더 추가해도 될까요? 네. 보통은 결혼식 날 그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체중을 찍습니다. 여성분들이.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많이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드레스 핏이 좋아야 된다고 하면서 허리를 뭐 몇 인치 이하로 줄이고 몸무게를 뭐 몇 킬로그램 이하로 줄이고 그래서 신경을 엄청 쓰고 바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좀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몸무게를 줄이기 위한 다이어트도 병행을 하신다는 거. 그렇죠. 뭐 그런 상태에 뭐 첩첩산중이죠, 이게. 그걸 다 헤쳐나가기 위해선 이런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오고, 그때 뭐 평소 결혼 전에 그런 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쪽 방광염이나 다른 그쪽 우리 부속 부위들이 염증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신혼 방광염이라고 하는 토탈적인 개념은 이렇게 힘든 때 방광염이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몸 컨디션이 좋아지고 이런 게 익숙해지면 사실은 없어지는 게 조금 맞는데 이분은 지금 반복적인 지금 방광염을 좀 앓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신혼 방광염에 넣어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혼 방광염은 그렇게 해서 내가 몸 상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해서 없어지는 거고요. 초기에 생기는 건데 이게 결혼 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부부관계 할 때마다 방광염이 생긴다고 하면 이거는 두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예, 여자 와이프 되는 사람의 몸 상태. 네. 그리고 반복적으로 염증이 일어나는 균을 찾는다든지 검사가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첫 번째, 그리고 남편들도 보통 이런 방광염이 반복적으로 걸릴 때는 남편도 검사를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검사 결과로 또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이미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걸릴 수 있는 그런 이런 하부 요로 생식기에 균이 발견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런 걸 치료할 때 부부가 같이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왜 여성만 방광염에 걸려요? 남자가 그래서 좀 뭐랄까 균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경우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여성의 방광염이 잘 걸리죠. 음. 왜냐하면 요도가 요도 짧기 짧고, 때문에 네. 우리 그런 질이나 아니면은 뭐 생식기 쪽에 있는 정상 세균들이 더 뭔가 리트로스펙티브하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런 요로 감염이 될 수 있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고요? 예. 그런 길이가 짧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유병률은 높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전공의하면서 힘들 때 방광염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뭔가 피로하고 과로하고 체력적으로 저하되고 그러면서 면역력 떨어졌을 때 그런 일들이 잘 생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재발도 잘 돼요. 그렇게 또 필요한 상황에서는 또 잘 생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희가 항상 뭐 뽀탑에서도 얘기했지만 숙면이 정말 면역력 유지에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부부관계를 한다고 해서 혹시 수면 시간이 많이 짧아지진 않았는지 체력적으로 오히려 더 저하되면서 무리하게 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보장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혼방광염 범죄에서 조금 벗어났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좀 체크를 해서 컨디션도 올리고 그게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검사를 해서 다른 것들이 원인인지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방광염의 한 리스크 팩터로서 위험 요인으로서 그런 성관계가 될 수가 있죠. 아무래도 그런 관계나 이런 것들의 접촉이 넓어지고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런 방광염을 유발하는 하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긴 한데요. 평생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외적인 다른 요인들을 우선은 교정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지 아니면 완화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정말 안 되는 경우에 그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근본적인 요인을 제거하시는 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외적인 요인을 제거하라고 하신 거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숙면, 뭐 내지는 또 과로 이런 것들, 이런 예, 것들? 컨디션, 예, 스트레스 컨디션. 이런 것들. 저는 그냥 저도 뭐 결혼은 해가지고 오래 산 사람이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방광염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고 부부지간에 성관계 하다가 집중하지 못하고 약간 긴장하고 이런 식이 반복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 여성 같은 경우에는 관계하다가 상처가 조금 날 수도 있고 긴장 때문에 다 풀리지 않아서 그 상처를 통해서 뭔가 균이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은 없을까요? 제 생각에 얼핏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뭐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 상처 치유력도 그쪽은 참 좋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아까 얘기한 이 염증이 계속 유지되는 거를 빨리 좀 찾아서 해결해줘야 둘 다 지금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물리적인 마찰이 있으니까 상처는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이것들이 하여튼간에 관계를 가지면서 질염이나 아니면 방광염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찰을 일으킬 때 방식이나 아니면은 뭐 오랄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얼마나 위생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본인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증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제가 또 자주 가는 그 여성 전문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웬갖 정보들이 많은데. 거긴 적나라한가 봐요. 그런 예, 말 못할 고민들. 그럼 예, 익명 게시판에 속사정. 가보면 뭐 별별 예. 얘기들이 많은데요. 거기 보면 이런 신혼 방광염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왜 유선 없겠어요? 아나운서도 거기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상담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글쎄 제가 파워 이제 업로더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감히 못하는 것들은 거기서 상담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예. 그 여러 가지 그 민간 요법들 예를 들면 그 남성분도 이제 열심히 이제 이도 닦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씻고 그래야죠. 그리고 이제 관계에 임하도록 이제 잘 남편을 설득을 하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답변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답변이요 현명한 우리 언니들이 아 경험적 뭔가 의료랑 관련 없는 분들이지만 네. 경험적인 그런 걸 갖고 계시는 경험적으로 예. 그래서 남편을 그렇게 해서 씻고 닦다를 해서 했더니 그런 것들이 많이 줄더라 내 경험에 의하면 근데 처자도 그런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현명한 답변들을 이제 달아주시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떤 사이트에서 봤어요. 여성 사이트에서 누가 이제 프림인데 이제 부부관계를 하고 나서 두 다리를 하늘로 높이 들고 뭐 아 맞아요. 그러면은 임신에 그 레이트가 올라간다는 거죠. 뭐 올라간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뭐 수많은 이상한 답변들이 막 있어요. 어떤 자세가 임신에 좋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다 허무맹랑해요? 좀 내가 볼 땐 너무 좀 의학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그럴 거면 가능성도 있겠다. 다리 올리고 있는 것도 가능성은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은 좀 들어요. 한의학적으로는 어때요?
저는 한의학에서 나온 얘기인 줄 알았었는데 저는 저도 한의학에서 그런 얘기는 좀 들어본 적은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근데 그건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에 안정은 올 수가 있겠죠.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극복하기 위한 할 수 있는 건 다 영화인가 했다. 무슨 사극인가에서 보면 대를 이어야 하느니라라고 이제 시어머니가 그러면 어느 날 날을 받아서 서방님이랑 같이 합방을 하고 난 다음에 부인은 이렇게 이제 하늘로 다리를 이렇게 벽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있는 그런 장면들 있었죠. 그렇군요. 네.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예. 신혼방광염 얘기 여기까지 네. 할까요? 더 해주실 얘기 있으신가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 오해는 없어야 되겠다. 네. 오해는 없어야 되겠고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해는 하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것 같다. 네. 비뇨기과 가야 되는 거죠? 뭐 산부인과 가도 되고 여성분들은 예. 방광염은 간단하게 항생제로 며칠만 드시면 금방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긴 때문에요. 왠지 그렇게. 병원에 안 가시고 조금씩 나아지면 또 피로해지시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 컬처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저는 산부인과 가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한번 갈 때 그냥 한 번에 가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 번 뭐 가서 검사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초음파까지 쭉 보고 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딱히 뭐 두 분이서 다 검사를 해보셨는데 특이할 만한 균이 나오거나 뭐 이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참 애매해요. 그런 경우는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원칙적인 얘기는 근본적인 숙면. 숙면을 면식. 잘 하면서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좀 줄이시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사실 방광염은 증상이 너무 명확해서요. 자주 보고 빈뇨, 그다음에 급박뇨, 갑자기 화장실 가게 되고, 잔뇨감 이런 것들이 명확하긴 해서요. 사실 소변 검사 안 해도 곧바로 약을 처방해드리곤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컬처까지, 그러니까 세균 배양까지 나갔을 때 항생제 내성인 그런 균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젊은 분들은 거의 안 그래요. 노인분들이 주로 강력한 그런 균들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면역력이 많이 저하돼서 그런 경우에는 검사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젊은 분들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저희 심플한 항생제 한 3일 정도 처방해드립니다. 네. 일단 역시 여기서 나오시는 분들은 병원 가보시라. 라는 또 얘기로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의 사랑 영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을 사랑? 때지. 예. 좋을 때. 얼마나 걱정되면 뽀얀거탑에 메일을 보내주셨겠어요. 그렇죠. 이게 몇 년 차만 돼도요, 결혼. 뭐 그러면 안 하면 말지 뭐. 가족이 막 이러면서 중년 부부들의 얘기입니다. 왜 그 고생을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기분이 너무 강해. 뜨거울 때가 있었어 우리도. 네. 자. 갑자기 이런 건 아줌마 방에 가서 하자. 여기서 하지 말고. 그게 그 여성 전문 커뮤니티에 가서 내가 했던 얘기가 여기서 나왔네요. 흘러나왔네. 아이고 자, 부끄러워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네,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웃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지금 본격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왜냐하면 저희 오늘 가져온 주제가 심각한 주제예요. 네. 웃고 떠들면서 드릴 말씀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좀 정리하는 그 차원에서 주소 한번 다시 알려드립니다. tower@sbs.co.kr입니다. 뽀얀 거 탑에서 타워 썼고요. 골뱅이 sbs.co.kr입니다. 익명 처리 확실하게 해드리고 있고요. 가장 정서 그 개입 강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담 해드리고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올려주세요.